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주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월 5일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그래도 모든 지수가 다 플러스로 끝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4%.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되었고요. 발표가 되면서 또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4%, S&P 500이 0.75%, 나스닥이 0.69%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1.25%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반 지수가 2.74%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지수 좀 살펴보시면 영국의 이 FTSE 100 지수가 0.41%, 그리고 유럽 스탁스 600도 1.38%, 프랑스에서도 2.3%, 그리고 독일 지수도 2.18% 오르면서 유럽 쪽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지난 6개월 동안 있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 포함해서 우리 시장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장이 얼마 빠졌냐면요. 얼마 빠졌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요? 네, 되게 하반기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빠졌습니다. 네, 예, 얼마 안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장 1.9% 네. 빠졌고요. 배당락 포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락이 되지 않았으면 거의 보합이었겠죠. 예. 지난 6개월 동안 보합이었고요. 미국 지금 지수들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다우가 6.99% 올랐고요. S&P 500은 0.7%,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나스닥 6%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5%, 러셀 2000 2.59%.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주식이 많아요. 예.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보면 작년 상반기에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넷플릭스가 지금 저점 대비 한 얼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 절반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아직까지 한 55% 빠져 있기 때문에 절반까지 회복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점 대비 90%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게 몇 번 말씀드렸던 블랙락 같은 회사 있잖아요. 저점 대비 한 43%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을 때 좋은 주식들이 먼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약세론자, 비관론자가 가장 득세했던 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빠지니까, 예, 상반기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약세론자들이 나타나서, 시장이 올해까지 계속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또 물론 바닥을 깨고 내려오는 주식들도 있지만 바닥을 치고 벌써부터 이렇게 바겐 헌팅하면서 또 올라오는 시장을 앞서서 올라오는 주식들도 많다. 그래서 비관 속에서 이제 긍정의 그런 기회를 찾는 그런 식으로 여러 경제 방송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섹터들도 전 섹터가 다 올랐네요. 어제는. 예, 그렇습니다. 어제 11개 섹터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부동산이 2.28%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소재 1.74%, 자유소비재가 1.41%, 금융쪽도 한 1.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IT나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그냥 전 업종이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또 특이한 게 제가 늘 요즘 체크해서 보는 국채금리. 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FMC 회의 의사록도 나오긴 했는데 졸트 보고서도 나오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금리가 빠졌는데 10년물이 한 5bp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2년물은 1bp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3.69,
2년물이 4.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틀 동안 19bp 빠졌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게 유가. 예, 예, 유가가 73.2를 기록하면서 4.9% 빠졌네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뭐 천연가스는 뭐 최근 5일 보시면은 거의 19%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어제는 다시 한 4.3% 정도 올랐습니다. 4.2 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또 금도 어제 또 다시 상승을 하는데 최근 6개월, 7개월 네,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855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도 소폭 오르면서 현재 한 16,8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000불에 잘 버티고 예. 있고 어제는 이더리움이 또 한 거의 3%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시장, 유럽, 프랑스, 독일 다 예. 반등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도 6개월 동안에 프랑스 지수가 13.8%, 그리고 독일 지수가 13.45. 뭐 작년 하반기에 영국 때문에 뭐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영국 시장 6개월 동안 4.9%, 유럽 스톡스 7.5%. 예, 그런 식으로 오르고 끝났고, 단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빅테크 종목들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또 큰 폭으로 빠졌네요. 네, 빅테크 중에서 뭐 대체로 다들 뭐 1%, 2%, 3, 4%, 뭐 크게는 테슬라 같은 경우 5% 이렇게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4.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BS의 한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 목표가도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오피스 365의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 뭐 거시 경제 환경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클라우드의 시장은 좀 성숙 단계에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서 뭐 장 초반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어제 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 단계에 이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뭐 UBS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도 그래요? 아마존도 그 AWS 뭐 네. 이쪽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쪽에서도 좀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뭐 클라우드의 시장이 좀 저성장 단계이다. 뭐 이렇게 클라우드 쪽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어제 UBS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리포트를 한번 좀 더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예, 그 클라우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또 다 반도체랑도 다 연관돼 있으니까 따로 한번 우리 최상무님한테 부탁해서 리포트를 한번 심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아마 리포트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경제지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예, 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FOMC 의사록이 나왔고요. ISM 제조업 PMI가 48.4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48.5였는데 컨센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지난달 49였는데 지난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일호 상무님께서 뒤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하는 이 졸트 보고서를 봤고요. 발표치가 1045.8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1000만 건이었는데 지난달에 1051.2만 건,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5.4만 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진 1번을 보시면은 이게 졸트 보고서 추이이고요. 사실 지난달과 크게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해보면 구인 건수는 여전히 높고 노동 시장의 견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는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한쪽에서 21.2만 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비내구재 제조업 쪽에서도 3.9만 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에 금융이나 보험 이쪽에서는 7.5만 건 감소를 했고 연방정부 쪽에서도 한 4.4만 건 감소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달과 동일하게 또 1.7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진 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또 한 2009년대 가장 낮았을 때는 한 0.3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대체로 한 0.5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과 동일하게 또 1.7로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고용 시장을 좀 시키려고 계속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그 긴축의 효과가 이 졸트 보고서 고용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다, 그죠? 그리고 뭐 의사록에서도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왔고요. 다만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들은 뭐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올해 투표권을 얻은 분이고요. 이분은 좀 매파적인 분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네. 바뀐 4명 중에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좀 약간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예, 분이죠.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약간 대체적으로 중립 또는 비두기파적인데 이분의 투표권을 얻은 분들 중에서는 매파적인 분입니다. 일단 코멘트를 살펴보시면 기준금리를 미리 낮추는 것에 대해 뭐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가 피크아웃 했을 수 있지만 목표치인 2%가 달성 가능한 확신이 들 때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대체로 다른 총재들과 비슷한 톤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뭐 현재 예상되는 최종 금리는 한 5.4%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FMC 의사록이나 졸트 보고서 뭐 대체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뭐 큰 영향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FMC 회의가 2월 1일, 1월 31일, 2월 1일 있고 그때 이제 또 금리 인상 25bp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지만 지금 페드워치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25bp 인상이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아침에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요.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 지금 이제 종목별로도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업종별 종목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지금부터 뭐 저희도 매크로 뭐 시장이 더 빠진다 보다는 저희 회사 내에서도 지금 뭐가 올해 시장이 플러스가 날 때 뭐가 주도주가 될 건가. 시장이 뭐 한 15% 정도 오르면 종목별로 뭐 90%, 100%짜리는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섹터 흐름을 좀 보는데 일단 아까 제가 뭐 블랙락 같은 거는 뭐 43% 올랐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한 25% 가까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금융 쪽을 시스템 리스크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그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보니까 금융 대표 기업들 다 올랐네요 보니까. 네, JP모건이 0.9% 상승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 웰스파고 2.1%, 블랙록도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 쪽이 대체로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위에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 4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3개의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은 금융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뭐 대형주 금융주들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작은 금융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금융 섹터가 좀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네, 이 미국 시장을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10년마다 이제 아시아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런 흐름이 이제 반복되는 흐름이 분명히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워낙 이제 미국 방금 졸트 보고서에서 보면 구인을 하는 일자리 수가 오히려 구직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이제 탄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미국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아까 제가 넷플릭스가 90% 올랐다 했잖아요. 예. 90% 오르는 원리가 되게 간단합니다. 넷플릭스도 거의 80%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가 2,000원 갔다가 2,000원이 거의 뭐 4,000원 가잖아요. 그럼 100% 오르는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페드가 만들어준 이 기회를 잘 노려야 되는데 정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저는 계속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마이크론 7.6% 정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엔비디아가 한 3%, 브로드컴 1.2%, AMD 한 1% 정도 이렇게 다 상승을 했고요. 예. 제가 자세하긴 못 봤는데 마이크론도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요. 예. 마이크론 주식이 중요했던 이유가 어제 이제 우리 반도체가 올라온 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세제 혜택에 의해서만 올랐으면 마이크론 같은 거는 뭐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간 빠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한국의 기업에 한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 거라면. 그래서 이게 세제 혜택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공부했듯이 반도체가 오히려 반도체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30 정도를 기록하던 2019년도에 그때부터 오히려 반도체 가격,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는데 선행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됐는데 7.6% 그렇게 오르고 끝났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거의 급등을 했네요. 네, 카니발 같은 경우 거의 10%를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했는데요. 4월 달부터 그 크루즈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에 또 어제 한 9.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항공주들 뭐 미국의 연말에 이런 날씨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한 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5.2% 올랐고 뭐 윈리조트나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뭐 리오프닝 쪽에서도 좀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 쪽은 뭐 파이자 같은 거 1112 그리고 모더나 이런 것들은 다 빠졌고 존슨앤존슨은 1% 올랐고 필수 소비재 월마트 0.1%, P&G 0.4%, 코카콜라는 오히려 0.05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자동차가 또 상당히 좋았네요. 네, 어제 GM 자동차 같은 경우는 22년도 차량 판매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YY로 2.5% 증가를 한 222만 대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 그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토요타가 210만 대 판매하면서 YY로 9.6%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공급망 차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려났고요. 그래서 GM이 어제 주가가 2.57%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미국에서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드? 포드 2.8% 그리고 뭐 스타트업 전기차들도 같이 올랐는데 루시도 5%, 리비안은 2.1%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최근에 루시드랑 테슬라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 그죠? 테슬라도 어제 5% 올랐는데 루시드도 5.02%. 그렇게 올랐네요. 어제 뭐 우리가 그 자동차 판매 동향 보니까 도요타가 1등, 그 GM이 1등, GM 1등, 토요타 2등, 포드가 3등, 스텔란티스 그룹이 4등, 현대차 그룹이 5등, 혼다가 6등. 이런 흐름이 있고 현대차 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했다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 클라우드 관련한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메타 플랫폼즈가 어제 2.1%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당국 쪽에서 3억 9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쪽에서 개인정보 취득 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2억 1천만 유로 그리고 인스타에서
1억 8천만 유로 이런 과징금 부과 소식이 있었었는데 뭐 메타 플랫폼즈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EU 쪽에서 이런 규제 과징금 소식은 이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과징금 받으면 금액이 되게 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죠? 저도 뭐 4억 유로 정도면 저 정도면 얼마인가요? 저게 거의 뭐 한 5천억? 예. 예, 가까운 돈인데 실질적으로는 저런 과징금 정도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장중에 나온 얘기인가요? 장 끝나고 나온 얘기인가요? 저는 시간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이런 얘기는 뭐 장 끝나고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시간에서도 보니까 0.14% 마이너스 뭐 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다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되게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네. 아닐 것 같고요. 그 감사 보고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소송 관련된 그 코멘트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컨틴전 라이빌리티로 우발책으로 네. 충당금을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미 잡아놨던 거 떨어버리는 그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메타도 그렇고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그렇네요. 기업들이 EU 쪽에서 항상. 네 구글도 그렇고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네. 20년 전부터 항상 관독조법에 관한 과징금 늘 시달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 있습니까? 네, 세일즈포스인데요. 어제 주가가 3.57% 상승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코스트 커팅 플랜, 그래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10% 감안을 하면서 직원들 한 7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거시 경제 환경이 좀 어려워서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1빌리언에서 1.4빌리언 수준의 해고 비용 그리고 한 450밀리언에서 650밀리언 정도의 사무실 공간 축소 등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원은 24년까지 하고 사무실 축소는 26년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매년 1.5빌리언 달러 이상의 절감을 전망을 하고요. 오퍼레이팅 마진,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21%에서 26%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용 절감 소식에 어제 주가가 한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몸무게가 약간 조금 최근에 약간 비만기가 있어서 몸무게를 이제 싹 줄이면서 스피드가 21에서 26%까지 스피드를 끌어올리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 어제도 또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HXC 지수가 8.6% 상승을 했고요. 알리바바가 거의 13% 정도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에 전일에 크게 상승을 했고 중국 당국 그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엔트그룹인데 홍콩 증시 상장을 허용을 했고요. 와. 원래 이전에 20년 11월에 엔트그룹 그 IPO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홍콩 증시 상장을 허용을 했고 중국의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이쪽에서 엔트그룹의 증자 승인 소식이 있었었는데 등기 자본을 185억 위안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억 정도 더욱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빅테크 규제 완화 기대감에 뭐 징둥닷컴이나 네디즈, 핀두어두어 아래에 이렇게 나열해드린 종목들 모두 일제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뭐 샤오펑도 13.6%, 비아디 5%, 니오 10.4% 이렇게 크게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예, 워낙 그동안에 이제 정부 리스크 네. 때문에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었는데 저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되고 국유화되고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주가가 정말 내재 가치보다 훨씬 많이 빠졌었는데 정치 리스크 때문에 사실 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마윈도 이제 오랜만에 네.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확실히 뭔가 이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약간 꽝꽝 얼었던 얼음이 녹는 듯한 그런 봄, 이런 3월 초 정도의 그런 느낌이 중국 시장에서 조금 느껴지네요. 중국 쪽에서 좀 더 완화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리오프닝도 그렇고요, 규제도 그렇고.
조만간에 여민함 시간에 다시 우리 왕정 차장님 모시고 네. 또 중국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네. 하려고 하다가 예. 일단 오늘 밤에 뭐가 또 중요한 게 예, 나오는지 오늘 밤에- 그래도 알고는 가야죠. 네, 오늘 밤에 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계속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네. ADP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라파엘 포스트 애틀란타 연은의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투표권을 잃은 분인데 일단 오늘 밤에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뭐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지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예. 네, 매주 나오네요. 매주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보게 되네요. 보니까 매번 목요일 날 나오는 겁니까 이게? 네, 오늘 오늘 밤에 밤에 나오고요.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 아침에 네, 보게 이렇게 된다고 보게 될 방 시작 전에 겁니다. 나오고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궁재훈 주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민함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